이모는 우리 가족이 아닌데 왜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 엄마? 안녕하세요. 마미살롱 정하나입니다. 저는 아이가 9개월일 때부터 지금까지 입주 이모님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가 만 6살이 다 되어가니까 5년 정도 함께 한 거예요. 저희 이모님을 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모님 정말 좋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친정엄마도 이모님을 정말 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은 이모님을 잘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모를 만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모는 우리 가족이 아닌데 왜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 엄마?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이모님을 잘 만난 거 정말 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이모 만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일단 면접을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시터넷에 이모님을 구한다는 글을 조건과 함께 올렸더니 업체, 개인 정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업체든 개인이든 다 받았어요. 정말 다 받아서 15명 정도 면접을 봤었고요. 가끔 이모님을 구할 때 한 두세 명 정도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두세 명이 나와 잘 맞을 확률은 정말 높지 않잖아요.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준비하시면 나와 맞는 이모님을 만날 확률도 올라갑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아이도 잘 보고 반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모든 걸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희 이모를 고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정성껏 잘 돌볼 수 있다. 하지만 반찬은 잘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고,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장점도 정말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모님이랑 오래 같이 일하면서 수다 떨면서 알게 된 건데, 소개소에서는 경력이 없어도 1년 정도는 있다고 해라, 혹은 조금 부풀려라, 반찬을 잘 못해도 잘한다고 해라 라고 말하기를 부추긴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일하셨던 집에서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또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하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순간 대답을 얼버무리시거나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답변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진짜 경험담인지 아닌지가 느껴지잖아요. 또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도 더 빨리 체크할 수도 있고요. 제가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이 이전에 일하셨던 집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였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흔쾌히 번호를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저희 이모가 한 대답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가 그 엄마 번호를 여기에 드리는 건 그 엄마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바꿔드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고 좀 더 나랑 잘 맞을 사람인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모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면접 봤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면접 끝나고 집에 갈 때 저희 집에서 면접 온 다른 이모님들을 마주쳤대요. 그리고 또 집 방향이 같은 분들이 있어서 같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때 이전에 일했던 집 번호를 줄 수 있냐, 통화하게 해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냐고 이모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몇 분은 자기는 벌써 이전에 일했던 집 번호를 다 지워서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만약에 그 이전에 있었던 집 아이와 관계가 좋다면 손주처럼 보고 싶기도 하고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왜 번호를 벌써 다 지워버렸지?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실제로 저희 이모님은 이전 집 분들이랑 아직도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몇 년 전까지는 아이가 이모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서 영상통화도 하고 통화도 하셨었거든요. 이전 집에서 번호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보시는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이 일화를 판단을 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집에 있을 때가 다른 워킹맘보다 많은 편이고 대신에 주말이나 휴일에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면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평일에는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다른 일하는 엄마들보다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육아나 가사 일을 분담할 수 있다. 하지만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하셔야 할 경우도 있고 주말에 일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평일 다른 날에 휴일을 드리겠다. 탄력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조건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랑은 제가 함께 할 수가 없었죠. 혹시 흡연은 하지 않으시는지, 또 아이를 볼 때 유튜브나 TV 시청, 영상 시청은 안 되는데 괜찮으신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체크를 했고요. 미리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용을 하기 전에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시면 중간에 잡음이 생기거나 서로 감정이 상할 일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것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모님도 이모님만의 육아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엄마인 저의 육아법을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제 방법이랑 의견을 따라달라고요. 주변에 보면 이모님들이 이모님의 육아법을 너무 고수해서 엄마들이 힘들어하거나 혹은 이모님들이 엄마들한테 훈수를 두거나 하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주민등록증이랑 신분증 사본,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기록을 포함해서 꼭 받아두셔야 하는 것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참고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제 필요에 의해서 맞으시는 거기 때문에 맞춰드리고 있어요. 이모님이 오셔서 육아와 가사 일을 슈퍼맨처럼 모두 완벽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육아랑 가사를 병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슈퍼맨처럼 하루 종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이모님이 해주시는 일을 육아와 가사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뭐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지를 미리 말씀드리세요. 아이 케어를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청소기 정도만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혹은 음식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해놓거나 반찬을 사놓을게요 라든지요. 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출퇴근을 하시는 이모님이냐 입주를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또 조건이 많이 달라지겠죠? 일의 범위라든가요. 아이가 커가면 육아가 이전보다는 수월해지고 또 아이가 기관을 가기 시작하면서 이모님의 시간이 늘어나요. 여유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역할과 범위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완벽히 해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걸 내 마음처럼 완벽하게 해줄 사람을 구한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누구랑도 일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빈틈없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이모님은 조선족이세요. 다만 억양은 연변 말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족 말투는 아니고요. 경상도 사투리 같은 억양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억양을 가진 분들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흔히 조선족에 대해서 편견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어릴 때 친정에 조선족 아주머니가 계셨었어요.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 거부감이 없기도 했어요.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 지금 저희 집에 계신 분도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 국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바이 사람이지 국적 바이 국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원은 확실한 분이셔야겠죠. 당연히 비자 확인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는 여러 가지로 불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신상이나 연락처 아니면 정보들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CCTV는 한 번도 달지 않았어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꽤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그냥 사람을 믿고 가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CCTV를 달면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 종일 제가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저랑 저희 친정엄마가 불시에 집에 들어가 보기도 했고, 또 산책하는 모습이나 놀이터에 있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본 적도 있긴 했어요. 아주 초반에. 나중에 이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저희가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그게 CCTV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CCTV를 달지 않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CCTV를 달지 않는 게 꼭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경험과 선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자 모집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터넷에서 했어요. 처음에 이모님이 오셨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일해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이모님들이 먼저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계산해서 드리기도 굉장히 애매해지고 또 감정도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한 달 전에 그만두시면 하루에 얼마로 계산을 해서 일한 만큼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요. 또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월급을 이 정도까지 올려드릴게요 라고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저희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맡기는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괜찮은 이모님이랑 일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그 이모님의 지인분, 친구분을 소개받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저희 이모님은 지금 소개해주실 지인이나 친구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댓글로 물어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이모님 구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좋은 이모님, 마음이 놓이는 이모님 꼭 만나시기를 바랄게요.